아들, 손자 할 때도 손자 저렇게 쓰는데, 여기 자자는 뭐 노자, 장자 하는 이 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째, 공자, 맹자처럼 선생님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자는. 또 그 선생님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높은 분을 존칭하는 칭호로도 자라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자라고도 성자와 해도 됩니다. 제가 성백효거든요. 그건 어디서 보느냐? 적벽부에 보면은 소동파가 자기를 지칭해서 소자와. 여기 이 자도 아마 그 공자나 맹자처럼 높이진 않았을 것이고, 순자나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제자라고 하죠. 제자. 물론 그 옛날 맹자도 제자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것을 후대에 점점 맹자의 그 가치 평가하면서 공맹, 공자와 맹자가 되면서 근데 공맹은 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자가 장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손물을 가만히 보면서 이름이 달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여간 손자란 사람은 사기에도 조그맣게만 소개가 되어 있고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은 소위 손무란 사람은 병승이다. 이제 이게 후대에다 붙여진 이름이죠. 병승이다. 우리가 보통 시성, 시의 성인이다 하면 누굽니까? 두보지. 두보. 그리고 이제 두보와 병칭해서 하나는 성인 성자를 두 번 쓰기가 뭐하니까 하나는 시선. 신선선자 써서 이태백이를 시선, 두보를 시성. 또 이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진나라 때 왕회지라는 사람이에요. 왕회지. 아주 당태종도 최고로 높인 분이 왕회지입니다. 그래서 왕회지를 서성, 서법의 성인이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그 손무를 병성이다, 병법의 성인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책은 이 송나라 때 만든 무경칠서. 이게 지금 칠서란 말은 한때 송나라 때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썼지만 중국에서는 잘 안 써요. 현재는 칠서는 7가지 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많이 공부하시는 게 사서라고 하죠. 사서. 논어, 맹자, 중용대학. 사실 그 중용대학은 그 예기에 있던 편인데 그것을 송나라 때, 물론 송나라가 아니라 당나라 때도 일부 뽑아서 별행본으로 내긴 냈습니다. 당송 시대에 결국은 그 두 편이 상당히 내용이 좋다 해서 논어와 맹자와 같이 아주 유교의 기본 경전이 돼서 그게 소위 사서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시경, 서경, 역경을 넣어서 칠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우리가 칠서라고 하다 보니까 무경에도 송나라 때 송나라 신종년간에 무경에도 칠서를 뽑아보자 해서 무경에도 이게 그렇게 따지면 문경이란 말이 문무니까 문경이란 말은 있는데 문경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냥 경성하면 문경을 뜻하는 거고 무경에도 중요한 7책을 뽑아서 무경칠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그 앞에 맨 먼저 손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 전국시대에 손자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공자시대예요. 공자 때 하여간 똑같이 동년배는 아니래도 공자시대고 옥이라는 사람은 맹자시대. 약 한 손무보다 한 100년 뒷사람입니다. 그 옥이가. 근데 중국에서
춘추 시대의 대표적인 병약가는 손무, 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그 전쟁 잘한 사람은 옥이었어요. 그래서 후대에 그냥 병법을 얘기하면 손오병법. 우리가 논맹, 논어맹자를 지칭하듯이 손오병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대는 안 맞지만, 뒤로 오면 연대는 안 맞지만은 거기에 뭐 그 뒤에 앞 그 해제를 읽어보시면 알 테지만은 거기에 아까 육도삼약, 사실 육도삼약은 태공병법이라고 하는데 그 무경칠서에선 연도로는 뒤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울료자, 삼화법, 울료자, 삼약, 아까 육도삼약 할 때 그런 책하고 거기다 이제 당나라 때 이위공 문대라고 해서 이정이라는 사람이 당태종과 그 병법에 대해서 문답한 내용,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묶어서 무경칠서라고 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손무가 어떤 사람인가? 손무가, 이 손무를 어떤 데는 손무자라고, 지금 이 책에도 손무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이 손자는 워낙 중요한 그 병약가이기 때문에 아주 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조조가 제일 먼저 손자병법 주를 다뤘다고 그래요. 조조가. 우리가 조조는 삼국지 때 사람이라 잘 아시죠? 네. 그 이후로 유명한 분들이 주를 많이 달아서 소위 10가주, 손자병법의 10가, 직가자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대가, 작가 할 때 그 직가자는 집이 아니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응? 10가주. 원래 이 주자는,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여기서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저보다 훨씬 더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했을 거야.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아이고, 저 소리는 벌써 몇 번 듣는 소리인데도 듣는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남을 위해서 그냥 들어주세요. 이 조자를 어떤 데는 이렇게 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말씀만에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주자가 물댈 주자야. 물을 대다. 물을 주입하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요, 주전자예요. 주자가. 물을 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을 대다. 대다. 댈주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게 달주. 달다. 토를 달다. 주를 달다. 옛날 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책이 원문이 이렇게 있으면 한 페이지고, 여기다도 달고 여기다도 달았어요. 주를. 처음에. 그래서 이 위에다 다는 것을 머리두자, 투주라고 그래. 위에다 달다. 이 아래는 뭐죠? 각주지. 각주. 네, 다리각자죠. 근데 이 두주는 오주라고도 해. 이 오자는 여기다 물고기어도 쓰고 다르게도 쓰지만은 이게 자라오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라는 어떻습니까? 모가지를 쑥 내물어서 자라의 특징, 거북이나 자라의 특징은 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주를 오주라고도 한다. 고대에는 글자가 여러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차자, 가차에서 썼는데, 나중에 이 말씀하는 자가 나오니까 이 주자를 바뀐 겁니다. 원래 주자는 이 주자였는데 후대에 주는 말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말씀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논어에 하기 시습지면 부려 열호와. 옛날엔 이자 갖고서 기쁠열도 되고 말씀설도 되고 뭐 달래세도 되고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마음심이 마음으로 기뻐하니까
원래 이 말씀설자도 말로 남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뻐한다고 해서 이 열자가 생기면서 지금은 요자 다 안 쓰고 요자 쓰는 거죠. 논어에는 너여자가 없어. 이게 너여자인데, 논어에는 너여자가 없어서 다 계집여자로 됐어요. 근데 논어에서 두 군데가 빼놓고는 전부 다 너여자로 써요. 여자는. 여와 여가 다른 것은 음이 달라. 이 여는 여고 이건 무슨 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자를 한번 연구하자, 손자를 한번 읽자 하면 우선 손자에 대한 인물을 알아야 되고, 손자에 대한 인물을 알려면 해제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옛날 서당에서도 그러거든요. 가지고 논어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하기 시습지면 불에 겨루와, 통강 갖고 가면은 무인 23년이라 추명 진대부 위사 조적 한건하야 위 제후하다 하지 그 앞에 있는 줄을 일러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줬는지, 난 통감 8째 권까지 읽었는데 8째 권까지 읽어도 누가 진지도 몰랐어요. 강진한 사람이 줬더라고 나중에 읽고 앞에 보니까. 제 실력으로 그 소문을 읽을 만한 실력이 안 돼서 그때까지도 모르고 그냥 책만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한문 배우는 방식도. 그러니까 틈되면 한번 해제도 읽으시고 저것도 좀 같이 읽어보고, 아까 지난번 얘기한 대로 이 오늘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글만 배우자는 것보다는 그 손무자에 대한 어떤 주변 지식이나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써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주안점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저거 그냥 하면 주까지 안론하는 시간이 너무 작거든요. 제가 2달 동안을 맡았습니다. 4개월 해달라는데 제가 도저히 4개월은 건강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를 딴 데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나가는 것은 다 발표시키고 제가 하는 시간은 30분 내지 40분밖에 안 씁니다. 근데 여기는 2시간 반을 제가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몸도 나쁜 사람이. 에? 그래서 맹자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송기시하며 토끼서호대 부지기인이 가호와 시로 논기세아니라. 맹자 있는 거예요. 아마 다들 아시겠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배울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 논어에 나왔는지, 중용에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시를 외고 200의 시를 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두보의 시를 외고 두보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 인물, 그 사람은 작자의 인물을 모르는 것이 가호와 가는 되겠느냐. 시로 논기세하라. 이 때문에 그 세대를 논한다. 논기세가 뭘까요? 작자가 살았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떤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이걸 논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맹자 책을 읽으면서 맹자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맹자 견양의 왕하신데 왕활수 불원천리인해 하시니 역장유일이 오곡호이까 이거만 읽어서는 안 되죠. 논어를 읽으려면 논어가 어떤 책이며 공자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시를 외우고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 인물, 그 작자, 시를 짓고 글을 쓴 그 사람의 인물을 모르는 것이 가호는 원래 옳겠느냐 뜻은 아니고 그게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그 사람, 그 저자의 산 세상을 논하는 것이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그 상황은 어떤 처지였고 공자와 맹자는 세대가 달랐어요. 100년이지만은. 그래서 공자는 한 번도 왕도를 천하에 행해서 공자는 기껏 해봤자 만일 나를 등용하는 자가 있으면 내 동쪽 논나라를 만들겠다. 아, 동쪽 주나라. 논나라를 동쪽 주나라로 만들겠다지 통일천하에서 왕도를 천하에 행하겠다고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맹자 때는 벌써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나라 왕실이 이미 미약해져서 맹자는 누구든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 왕도 정치를 행하면 누구든지 왕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효종 당시에는 우리가 청나라한테 잡혀가고 하니까 그 당시엔 북벌이 옳지만은 100년 되고 200년 뒤도 북벌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또 박 대통령이 또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산 지가 지금 40년이 안 됐어요. 우리가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잡고 있습니다. 그때만 같아도 오늘날 무슨 종북 세력이니까 어디다가 발을 붙였습니까? 말도 못할 때입니다. 그거.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어림도 없던 소리였어. 지금 이렇게 풀어진 지가 얼마 됩니까? 김대중 정권 들어서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물론 그게 풀어진 게 어떤 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은 나는 보니까 너무 지나친 것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면 우리 시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앞에 조금 그 손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고 책을 안 갖고 왔으면 딴 분 걸 좀 보시고 우선 그 손자가 어떤 인물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지금 그 김성애라고 저한테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서 아까 그 원문을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원문을 읽고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서 되게 오늘은 그 책을 보시지만 시계편이거든. 맨 편저가 시계편은 바로 처음으로 계획해서 요즘 말하면 정치, 경제,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시계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손자병법에서도 최고 중요한 것이 시계편이에요. 책은 대부분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논어에서는 제일 앞에가 하기편이죠. 하기편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 제일 앞에 보면은 시의 서지 수편이라 이 하기편은 이 논어책의 머리편이 된다. 고로 속이 다 무본지의하니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근본을 힘쓰는 뜻이 많으니 내 입도지 문이요 적덕식이라. 바로 도에 들어가는 문이고 덕을 쌓는 기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 효제 충신이 근본입니다. 들어가면 효도하고 나오면 공손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것이 근본이에요. 정자가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해서 도모해 주면서 충성스럽지 않은가? 부모와 더불어 사귀면서 친실하지 않은가?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을 내가 열심히 복습하지 않느냐? 그 세 가지. 그거 다 충신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이 시계편이 가장 중요해서 아마 이 손자가 13편이거든. 편이 13편이에요. 13편 하루에 한 편씩 하면은 13회를 해야 되는데 시계편은 좀 오래 할 것이고 앞에는 어떤 거는 하루에 2편도 하고 뭐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들어가는 말 일종의 개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춘추말기 하면 요거 읽고서 제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춘추말기 손무가 지었다는 손무자 또는 손자가 무경칠서 중 가장 앞에 실린 것은 바로 병가에서 손자의 위치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자의 근고를 가지고 따진다면, 근고란 말은 누가 더 옛날에 가까우냐? 맹자보다 공자가 더 근고죠? 예, 가깝죠. 근고를 가지고 따진다면 무경칠서 가운데 강태공이 지었다는 육도나 삼략이 더 앞에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그 진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손자가 끼친 영향력이나 사상적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 육도 삼략이 손자가 끼친 영향력이나 사상적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 때문에 송나라 주복이 무경칠서를 간행할 적에 손자, 오자, 삼화법, 울효자, 육도, 삼략, 이위공 문대의 순서로 편찬한 것은 그 실제 출현 순서와 중요도를 아울러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자는 약 2500년 전, 지금 공자도 2500년 전입니다. 출현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용병술이라는 군사학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모든 전략 전술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용병술만 아니라 전략 전술의 교과서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또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다방면으로 이어져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고전으로서 논어 다음으로 많은 번역과 연구서가 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이 병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주 이 손자병법 연구소가 있습니다. 따로. 우리나라에서도 300여 종이 넘는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는데 그 분야도 군사, 인문, 정치, 역사 분야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경영, 문학, 어린이 도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고대 중국의 병서가 현대의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재조명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 일본 사람들은 요즘 소위 대회사들 경영 전략으로 많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아까 300여 종의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100개 먹는 시기에 좀 불과했어요. 제가 여기더러 어디 강의할 만한 무슨 참고자료 좀 하나 사와라 했더니 이렇게 이런 책을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어제 주어서 제가 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건 띠가 있어서 그렇고 그림으로 읽는 손자병법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은 별로 이렇게 있어도 많지 않고 이 그림이 그냥 난 무슨 만화 그림처럼 그린 건 아닌가 했더니 그래도 중국에 자료나 이런 걸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법 했다. 거기서 딱 이렇게 봤더니 역시 여기 보면 손무지음 마이프 편저 김영경이라는 분이 번역을 한 거더라고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누구 거라고 이름을 쓰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거의 일본 책을 갖다가 번역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그렇지만은 일본은 딱 일본 책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책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책이 안 팔려요. 책을 안 봅니다. 읽질 않아. 역사 얘기를 하면은 겨우 사극을 보고서 비로소 뭐 장희빈이 어떻고
정도전이 어떻고지. 그전에는 정도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 기황후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안 팔리는 책, 아무도 안 보는 책을 제대로만 번역해 놓으면 3,000부가 팔린다고 그래요. 그건 국가에서 사주는 거예요. 마을까지도 다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 보면은 열차 아니고 어디서고 늘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보고 다녔거든. 나는 그 스마트폰이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뇌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해요. 굉장히 기우면 좋지. 나도 기우겠지 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불선 이렇게 말하거든. 지금 우리가 손모 도교를 선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신선한 자. 근데 그 도가란 책을 이렇게 보면은 불가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머리를 식히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용히 있다가 그 강의를 들으셔야 쏙쏙 들어오지. 가서 TV 보고 뭐 별짓 다 하고서 와서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들은 스님들은 면벽이라는 거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벽을 대면해서 보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도 방심이 되감으로써 불주라는 채를 갖고 딱 항상 때립니다. 정신을 각성하라고. 그런데 그 일본은 수준에 따라서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손자병법이 있는가 하면 손자병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읽을 손자병법까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밀하게 하면은 누가 보지도 않아. 뭐라고 하느냐? 이 손자 십가주라는 걸 다 번역하면요. 손자가 글자 잘해야 한 7,000자 안 돼요. 몇 자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거 한 5권 정도나 4권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주까지 다 번역을 하면. 그리고 10가주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 더 보태서 11가주야. 지금은. 한문대계본에 들어있는 것도 10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은 저거 제가 해도 뭐 제가 자신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번역본을 갖다 놓고 번역을 재번역을 하니까 말은 쉽게 잘 만들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기야 넘이 번역하면 또 번역하고 재탕 삼탕 해도 되지만은 그건 자세가 좀 좋진 않은 거죠, 그게. 아까 이분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누가 한 책을 내가 역저했다. 그건 되는 거예요. 양백준이 맹년을 다시 내가 양백준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양백준이 걸 내가 대본으로 한다 하면서 솔직하게 펴주면 되는데 아예 아무리도 봐도 없어. 지가 꼭 진 것 같은데 보면 넘을 것 같다 놓고 베껴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한 것은 아까 바로 말한 대로 그 일본에서는 그 경영학적으로 손자병법, 소위 심리파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응용하고 있다. 손자는 단순한 병가류가 아니라 당시 제자박가 사상의 정수를 집대성한 통치서 내지 철학서로서 인문학적인 성격을 매우 풍부하게 갖고 있다. 특히 도가와 법가, 이 춘추시대에는 법가라고 해서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비자나 상황 이런 분들이 법가 사상가들이에요. 신불의 육아 사상을 어우르면서 적을 설정하고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간명하게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현대의 사회 구조와 인간 관계에 바로 대입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현대적 분야인 경영 전략이나 정치, 사회 심리 분야에서까지 끊임없이 시각을 달리하여 조명하고 해석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떤 사람은 경영학적에서, 어떤 면은 어떤 그 심리학적에서.
그렇다면 고전을 배우는 입장에서 군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뭐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요 국방부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더라도 당연히 이 손자병법은 한번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아마 여기서 지금 이 손자병법을 강요하는 데는 별로 없는 거로 합니다. 저도 국방부에서 한 14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옛날에 전사편찬위원회라고 하고 국방군사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 기구로서. 해도 별로 그렇게 군인들이 이거 읽을 새가 없어. 그리고 전략이라면 전부 지금은 미국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육학이고 뭐고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은 거의 독일법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법이 거의 독일법입니다. 일본이 독일법을 갖다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학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다 미국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퇴계 선생도 있고 교육학적으로 유명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을 몇천 년 동안 해왔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그 교육한 분들이 그걸 하나도 몰라. 아예 그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필요 없다. 시시콜콜하다. 미국 걸 해야 선진 문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입시제도가 매년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도 한 번도 정책이 못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는 아무리 좋은 손자병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 나라에 맞는 손자병법이 있어야 되지. 이게 아무데나 가서 산악지대에 맞아야 되고 사막지대엔 사막지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월남에서 왜 패전했습니까? 산악지대에 안 맞는 전법을 쓰니까 망한 거예요. 패망한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럴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나쁜 점이 뭐냐면 싹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싹 다 뜯어고치는 거. 뜯어고치는 거는 자기 자세 나쁜 버릇은 깨끗이 뜯어고쳐야 되지만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은 간직해야 됩니다. 인제는 성도 한글만 써갖고서 성이 공울의 정자 정인지 나라 정자 정인지 무리조자 조신지 나라 조자 조신지도 몰라. 한글 그 지지하는 분들은 알면 뭐 할 거냐? 그냥 조병욱이 됐거나 조봉암이 됐거나 조자 쓰면 똑같이 뭐이 다르게 보이느냐? 여러분들 옛날 이름을 져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만 해도 장명쟁이 가서 이름을 짓지 않는 한은 다 뜻이 있었어. 그 나름대로. 근데 그냥 그걸 한글로만 표시하니까 무슨 뜻이 나옵니까, 이게? 미국같이 허허벌판에서 처음으로 도로를 내고 거기다가 무슨 도로 1번, 2번, 3번 붙였던 거야.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 고유 명칭이 지명이 있는데 뭐 미쳤다고 돈 들여서 무술로 서울에서 자유로가 그 얼마나 긴 도로입니까? 자유로 1번, 2번, 3번에서 그 짓 할 게 뭐 있느냐고. 옛날 우리부터 쭉 내려온 감나무 꿀 있고 새울 있고 한문 이름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 많은 돈 들여갖고서 지금 우체부가 그 뭐 선발로가 어디요? 그 물어. 이런 빌어먹을 먹고 있어. 우체부가 물으니. 나는 그 정치인들 하는 방법을 이게 다 전부 다 그게 미국에서 배워온 사람들 버릇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 보면 딱딱 들판에 무슨 놈의 골짜기 있어. 아무 골도 없지. 그러니까 1번,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더. 저자에 대한 논쟁. 손자의 저자는 손자이다. 손자의 저자는 손자이다. 맹자의 저자는 맹자이다죠. 장자의 저자는 장자이다입니다. 노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래 노자의 정식 이름은 도덕경이고 장자의 정식 이름은 남화경인데 워낙 인물이 더 알려지다 보니까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면 그 노자의 노자.
장자의 남화경이라고 하고 장자의 장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자가 손무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송나라 이후 제기되어 명청대에 이르러서 더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손무가 아니라 손빈이 지었다는 설, 후대인이 가탁하여, 가탁이란 말은 이름을 성백효가 짓고서 이게 누가 지은 거다, 퇴계가 지었다, 이게 가탁이에요. 가탁이라는 말이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유명한 사람 이름을 침탁해서 짓는 것을 가탁이라고, 빌릴 가자 침탁을 탁자. 위작한 것이라는 설, 본래 손무가 지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바뀌었다는 설 등 다양한 설이 있다. 병성으로까지 추앙받아온 손무의 행적은 명성에 비해 기록에 나타난 것이 매우 적다. 5월 춘추라는 책에는 손무가 본래 제나라 명문인 전씨의 후손인데 전환의 5대 손인 손무의 할아버지가 군공으로 손씨승을 하사받아 손씨의 선조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무는 자가 장경이고 어려서부터 병서를 탐독하여 강태공과 관중의 용병술을 연구하였다. 이 강태공이라는 분이 아주 그 병약에 뛰어났던 분이에요. 아까 뭐 육도 삼약도 강태공이 지었다. 근데 강태공을 제나라 땅에 봉했단 말이에요. 제나라가 지금 산동만도입니다.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제환공이라고 여러분들 논어에서 많이 나오고 관중이 나오죠. 바로 그 제환공도 그 지역에서 나온 관중이라는 사람이 병약가예요. 정치 전략 다 한 사람입니다. 관중이. 그래서 결국은 제나라가 제일 먼저 5패 중에 맨 앞에 되죠. 그리고 아까 손무도 내 동네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전씨 후손이고, 아까 그 손빈이라는 사람은 물론 제나라로 다시 제나라에 가서 다시 벼슬을 했습니다. 손무는 오나라에서 장수가 되어서 큰 활약을 하였고, 그 손자라고도 하고 뭐 정손이나 고손일 거라고 지금 보는데, 그 손빈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제나라에 가서 중용이 됩니다. BC 517년경 일족을 따라 오나라로 온 뒤 오자서를 만나게 되고, 오자서는 오원, 지금 왜 뭐 인원수 할 때 그 원자가 이름이 오원, 자서가 잔데 오자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도 간혹 보면은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월왕구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오자서가 자주 나옵니다. 오자서를 만나게 되고 손자 13편을 저술하였다. 오자서는 손무의 실력을 알아보고 오왕에게 7차례나 소개했다고 한다. 사기 손자 열전에 의하면, 여기도 제가 뒤에 붙였습니다. 앞에 손자 열전에 의하면 손무는 병법을 가지고 오왕 함녀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함녀는 그대의 13편 손자 병법을 내가 다 살펴보았다 라고 하여 손무에게 궁녀들을 상대로 용병술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손무는 즉석에서 허락하고 왕이 총애하던 후궁을 대장으로 삼아 간단한 군령을 주지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궁녀들을 뽑아다가 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을 대장으로, 여기 대장은 큰 대자 대장이 아니고 부대장, 이 소대면 소대장이 있고 중대면 중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여 명이 된다니까 뭐 소대는 넘고 죽대는 좀 덜 되고 오겠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군령을 주지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요즘 말하면 전진, 뭐 후퇴, 당신들 손 알죠?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우향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그런데 이를 장난으로 여긴 궁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자기들 갖다가 이렇게 요즘 말하면 긴 치마 입혀서 가서 뭐 쓰고 창 들고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 장난 같거든. 이렇게 깔깔대고 전진해도 안 해. 후퇴해도 안 해. 그래서 그거를 처음엔 뭐라고 하느냐. 이 병사들에게 훈련하는 상황을 정확히 주지하지 못한 것은 장수의 책임이다. 그건 내 잘못이다. 해서 다시 몇 번씩 강조합니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일 말을 안 들 경우 여러분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이를 장난으로 여긴 궁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령대로 후궁 2명을 참수하여 기강을 세웁니다. 지금 같으면 참 혼미백산을 노르시죠. 여자들을 갖다 목을 베버렸으니. 이제 왕은 저렇게 높이 가서 보라고 하는데 참수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나는 저 여자가 없으면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아. 내가 당신의 용병술을 내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 더 이상 하지 말고 해산하라. 안 듣습니다. 내가 다 해서 복명할 때까지는 내 임무다 그런 얘기. 당신이 중간에 중지하라 장군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오. 그러고서 기어이 목을 팹니다. 그러니까 오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다 끝난 다음에 인전은 이 병사들이 어디로 가라든 다 갑니다. 아이, 두 사람 죽는 거 보고서 않겠습니까? 있는 대로 하겠지. 오직 임금이 사용하시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서 보고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용병술 하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도 어쩔 수 없이 손무를 장수로 삼습니다. 이에 함녀는 탐탁지 않았지만 손무를 장수로 임명하였다. 이후 함녀 9년에 오나라는 서쪽으로 강력한 초나라를 격파하여 그 수도인 영땅을 침입하였다. 또 북쪽으로 제나라와 진나라까지 위협하여 제후들에게 이름을 드날렸는데 여기에는 손자의 공이 컸다. 여기까지가 손무에 대한 기록 전부이다. 사기에 손무 전이 나오는데 아주 간략해요. 손무의 사후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손무의 자손인 손빈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손빈은 제나라에서 성장하여 방연과 함께 병법을 배웠으나 손빈의 재능을 시기한 방연의 계략으로 형벌을 받아 다리를 잃게 된다. 이 때문에 빈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때의 인물들은 자기 성명을 세상에 나타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노자하지만 노자도 어디 별로 나온 데가 없어. 귀곡자라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법이든 변론이든 다 잘했어. 이름은 그대로 성이 귀잘 아니겠죠. 귀곡자라는 그냥 호를 불렀을 뿐이지 황석공이라는 이름처럼 이분이 성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손민과 오기는 병법을 그 반연과 손비는 이분한테 병법을 배웠고 소진과 장의는 이분한테 변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아까 그 반연이라고 진짜 손빈의 이름은 정확히 몰라요. 이 빈자가 팔다리 잘릴 빈자예요.
발이 달리다. 어떤 데는 보면 뭐 소족이 다 달렸다고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발만 달렸다고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귀국자한테 두 사람이 배우는데 항상 손빈이가 더 잘해. 병약을 얘기하면은 방연이보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전해 오는 말이어서 그게 어느 기록이 있는지 지어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국자가 한 번은 야, 내가 방에 앉았는데 나를 밖으로 끌어낼 방도를 좀 말해봐라 한 거예요. 방연이가 성질이 급하거든. 방연이가 아니 뭐 방에다가 불 지르면은 불을 뜨겁게 놓거나 뭐 하면 선생님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갔지. 야, 내가 죽어도 타 죽고서 안 나가면 안 나가지 어떻게 나간다고 하느냐. 손비를 불렀어. 야, 너 내가 여기 앉았을 텐데 너 나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러니까 손빈이 가만히 있더니 나 소리가 선생님, 방에 앉아있는 선생님을 제가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밖에 있는 선생님을 방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해? 아까 방에 있는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에도 밖에 있는 나를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귀국자가 그랬다는 거야. 무릎 치면서 내가 졌다. 그러면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해서 나가면 나간 것이지 들어오긴 뭘 들어와. 그게 끝났지. 그렇게 해서 방연이가 늘 졌단 말이에요. 근데 방연이는 나중에 우리나라 대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병약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손빈이 하나밖에 없어. 손빈만 죽이면 내가 제1인자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빈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옛날 같이 형하고 공부할 때 형이 나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니 내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내가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당신에게 큰 벼슬자리 하나 주겠다. 그래서 손빈이가 생각하니까 방연이가 전에 있을 때에 늘 자기를 시기하고 했지만은 사람이 높은 자리가 되니까 좀 마음이 바꿔졌나 보다 하고 왔어요. 오니까 이것을 죄로 몰아갖고서 요즘 말하면 제일 좋은 게 예나 지금이나 첩자거든요. 첩자 노릇했다고 죽여갖고서 죽이질 않고 활동을 못하게 다리를 잘라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리 잘린 상황에서 제나라 사자가 온 거야. 제나라 사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 병약에 뛰어난 아무개가 다리 잘렸다고 하니까 몰래 술에다 싣고 가서 제나라에 가서 등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이 그냥 빈이 아니고 다리가 잘린 사람 빈자예요. 손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언제든지 방연이라는 사람은 지가 제일이거든. 용맹. 그러니까 이 한의조 여러분들 그 맹자에도 나오지만은 한의조 이 세 나라는 원래 진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환공 다음에 진문공이거든요. 진문공이 진나라가 한 100년 동안 패권을 누립니다. 근 100년을. 그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조씨, 한씨, 의씨가 나중에 진나라의 경이 되어 갖고서 결국은 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나라는 지금 우리가 옛날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굉장히 강했죠. 미국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사실은. 운동을 해도 소련이 1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련이 이제 지금 해체가 돼갖고서 지금 약하죠.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해. 우리는 옛날 진나라 군대다. 이제 나중에 이 방연이하고 손빈이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는데 손빈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면 대결.
여기도 병법에 나오지만은 제일 무리한 방법은 정면 대결이에요. 정면 대결이 하다면 아무리 승리를 해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해. 뼈로 이겨야 되겠다. 늘 알거든. 반연이가 우리나라 그 병사들이 자기 잿나라를 얕본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나라 쳐들어가서 도망갑니다. 방연이가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매일 통감에 나와 여러분들. 취사장수를 줄이는 거예요. 첫날에는 10만 개를 만들어. 취사장수를. 그러면 취사장 하나에 5명이 먹어도 50만 명 아닙니까? 군대가. 다음 날은 절반으로 줄여. 그만큼 이탈자가 생겼다는 뜻이죠. 또 다음 날은 지금 통감 저료에는 2만 개로 되어 있고 사기에는 3만 개로 되어 있어. 하여간 어쨌든 또 절반을 또 줄입니다. 방연이가 쫓아가 보니까 이것들이 처음에는 제법 병사가 많더니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가보니까 이게 반 이상 4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야, 요거 놈들 그 많은 병력이 필요 없다. 이것들은 우리의 정예병만 가지고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보병은 다 버리고 기병만 정예병만 딱 끌고서 추격을 합니다. 하는데 마릉이라고는 이거 앞으로 설명도 나올 거예요. 워낙 유명한 고사라. 마릉이라는 지역을 경유하는데 마릉은 보니까 골짜기야. 산골짜기야. 복병하기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서서히 도망가고 아까 이 사람은 경무장한 기병만 갖고 오니까 빨리 오죠. 반연이 행군 속도가 저녁이면 이 어둘 때의 마릉에 당도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마릉 산골짜기다가 전부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국노수 활과 쇠뇌를 쏘는 사람 10,000명을 좌우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다 큰 나무가 있어. 큰 나무를 깎아요. 깎으면 어떻게 돼요? 하얗지 훤하게 되지. 거기다가 뭐라고 써느냐. 큰 글씨로 방연이 4차 수하라. 방연이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을 것이다. 방연이 4차 수하. 큰 글씨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연이는 새벽에 출발해서 얻어야 도착 어디든지 가서 자거든. 지금 제 나라 군대 도망가는 놈 따라잡으려니까. 거기 가다 보니까 저녁 태가 저물었는데 달도 별로 없었던가 보지 그때가. 무슨 나무가 하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나무? 이런 나무가 뭐냐. 그 손빈이는 병사들 따라 여기서 불만 번쩍하거든 일제히 불을 향해서 집중 쏴 공격하라 라고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왕탱이지 건드린 거지. 에? 야, 뭐라고 써놓으면 뭐하라. 호르니까 불을 딱 켜서 촛불을 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은 지금 우리는 촛불 하면 여러분들이 양초 그러니까 촛불이라고 생각하지 옛날에 양초 같은 게 없었어. 횃불을 크게 들어서 촛불이라고 했어요. 횃불을 들어 올려서 봤단 말이에요. 써보니까 방연이 4차 수하라고 했어. 그거를 다 잊기도 전에 화살이 날려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지 이놈게 밤이니까. 그게 결국은 방연이가 스스로 자기 지혜가 다하고 군대가 패한 줄 알면서 아이고 이 손빈이라는 놈 내가 이름만 잃어주고 난 죽는구나 하고서 스스로 못 길러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태자신 양해왕, 지금 맹자 견 양해왕은 양해왕이에요. 그때가 그 양해왕 아들이 태자신이야. 태자신이 감독하러 갔었는데 그 태자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맹자의 그 양해왕 상에 보면 동패어 제의 장자사언이라 동쪽으로 옛날에 패전했을 때 장자가 죽었다. 이런 말이 그 양해왕이 맹자한테 직접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수 가능합니까? 예,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것이
자기를 믿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 안 갔으니까 그냥 술 먹고 나한테는 뭐 병은 안 올 거야. 어? 이 사람이 지식이 있는 분은 지식이 결국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분은 돈이 망칩니다. 항우가 왜 죽었습니까? 워낙 용맹이 힘이 세서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자기의 유효한 점, 남음이 있는 점을 알아서 보완하면 누구든지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굴이 예쁘면은 여자분들이 얼굴이 예쁘면은 마음씨도 예쁠 것 같이 느껴지거든. 안 그래? 예, 장미는 가시가 있다고 왜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바로 아까 그 반연이라는 사람도 아주 용맹이 뛰어나고 헌건이 있으나 지략이 부족한 거지 결국은. 어? 옛날 이제 이거로면서 제가 하나 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글만 갖고 올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용맹용자가 대가리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죠? 용맹용자. 어떤 데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요게 왜 통할 통자처럼 한 거 있죠? 네, 그 밑에 성자예요, 이게. 뭐 경전에서 나온 책 어느 책에서 나왔느냐 하면 제가 대답을 못하고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용장이 불여 지장이라 용맹한 장수가 지혜 있는 장수만 못해. 삼국지를 읽어봐도 관우장비 같은 분이 노상 제갈량한테 가서 이용당하죠.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장이 불여 덕장이라 지혜로운 장수가 덕 있는 장수만 못해. 덕 있는 장수는 왜 좋습니까? 부하들의 사력, 결사적으로 싸우는 사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속긴 속고 지혜에 끌려가지만은 나중에 알고 나면 기분 나빠해. 그런데 덕은 여기도 지금 손자병법에도 도가, 길도자 도가 덕인데 도가 1번이에요. 일활도요. 첫 번째가 도예요. 복장이 부려 덕장이라 덕 있는 장수도 복 많은 장수와는 못해.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거라는 게 우연히 그 대통령 하나 되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운을 타야 되거든. 아이, 이해창 씨가 노무현 씨한테 질 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이, 김대중, 김영삼, 제가 내가 뭐 법률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아는 대로 그분들 군인 안 간 분들이야, 정식으로. 그런데 이해창 씨는 아들이 군인 안 갔다고 떨어졌어. 그 인심이 그때 괜히, 이해창이가 벼슬도 못하고 이해창이 가족들이 잘 못했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노무현 씨처럼 대학도 못 나오고 했으면은, 그게 바로 좋았느니 나쁘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엔 복은 노무현 씨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도 그런 그 갈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이 화복은 노자에도 보면 복자는 화지소이라 복이라는 것은 화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화자는 복지소이하라. 화는 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복을, 화를 당하면, 복을 받으면 어쩔 줄 몰라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거 망하는 거예요. 화를 당하고서 어쩔 줄 몰라서 자살하는 사람, 그거 끝난 거예요. 그 시련을 극복해서 하면은 좋은 기회가, 죽음명에도 햇볕 뜬단 말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안 옵니까? 제가 노력하게 죽을 각오로 하면 돼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노력하면 돼. 근데 그렇게 못하지, 사람들이. 오늘 아침 내 조선일보 이렇게 개명나 보고 제가 다 신문을 다 읽지를 못하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사기꾼인가 뭐가 돼갖고서 뭐 그 로또가 당첨됐대요. 그러니까 14억을 받았대야. 받았는데 2년 동안에 다 쓰고 도둑질을 하다가 다시 또 감방이 간대요.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마음을 올바로 인도할 생각을 하셔야지. 재산 암만 물려줘도 아무 소용없어. 상해에 가면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졸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하나 있어. 졸정원. 15만 평인가 그래요. 한 사람 거예요, 그게. 그거를 한 분이 아들 때까지, 지금이야 도자로 하면 뭐 바로 할 테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하니까 동정호에 있는 그 호수의 돌까지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50년인가 얼마 걸려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손자가 하루 저녁 노름으로 다 그 졸정원을 날렸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한테는 14억이 아니라 24억을 줬어도 다 쓰고 말았어. 조금 더 써서 3년에 망할지 모르죠. 여기까지가 손무에 대한 기록 전부이다. 손무의 사후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손무의 자손인 손빈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손빈은 제나라에서 성장하여 방연과 함께 병법을 배웠으나 손빈의 재능을 시기한 방연의 계략으로 형벌을 받아 다리를 잃게 된다. 이 때문에 빈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이후 제나라 장수 전기의 눈에 띄어 제의왕에게 발탁되어 군사가 되고, 군사는 군대의 스승이다. 바로 제갈량이 군사였습니다. 결국 위나라 장수로 나온 방연을 물리쳐 크게 명성을 얻었다. 사마천 당시 세상에 손빈의 병서도 전해졌다. 사마천은 마지막 논평에서 세상의 군사에 대해 말하는 이들은 모두 손자 13편과 오기병법을 말한다. 이는 세상에 많이 유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과 시행한 것들에 대해 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손자 집안은 대대로 병법이 뛰어나 춘추 전국 시기에 걸쳐 손무는 오나라에서, 손빈은 제나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워 이론과 실제를 두루 갖추었음을 증명하였다. 손무는 함녀를 처음 만났을 때, 아까 그 512년입니다. 부터 그 아들 부차의 황지 회맹 482 기원전 때까지 오자서와 함께 오나라를 위해 힘쓰다가 백비라는 간신에게 밀려 오나라가 망하기 전에 떠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 손무가 언제 오나라를 떠났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5월, 지금도 5월 동주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 뜻이 5월 동주가. 원수지간이 한 배를 타고 가다. 적과 동침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오는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 중국 많이 좀 지금은 갑니다. 월은 항주라고 하는 데고 전당호가 있는데 오는 소주라고 하는 데예요. 중국은 황하 문명, 공자가 말하는 중국은 황하 유역을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노나라, 제나라, 고 하누이조 이쪽을 가리키고 그 당시만 해도 양자강 쪽은 오랑캐 지역이에요. 남만이라고 해서 남쪽 남영남자 오랑캐만자 남만 지역입니다. 그런데 양자강 상류 지역은 초라고도 하고 형이라고도 하는데 형도 가시나무 형자고 초도 가시나무 초자예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형과 초가. 그러면 형이 어디냐? 삼국지에 나오는 형주 있죠. 형주. 옷지방은 그 아래 하류고 형주지방은 양자강 상류. 지금 삼엽댐 밑에가 전부 다 그 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나라는 상류 쪽에 있었고 가운데가 항주인 월나라고 하류인 소주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 두 나라가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결국은 함려라고 하는 왕이 월나라하고 싸우다가 죽거든. 죽으면서 아들이 부차야. 지아비 부자 그 부차란 아들을 불러서 내가 죽어야 하면 내 애비의 원수를 잊을 수 있느냐. 기어이 복수전을 전개해서 월나라를 아주 요절을 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왕 부차는 매일 따뜻한 방에서 자질 않습니다. 나무섭 위에서 잠을 자요. 사람이 편안하면 복수심이 없어집니다. 먹고 살면. 그러면서 매일 내가 내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느냐 라고 해서 복수심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아까 손무를 장군으로 삼고 오자설을 모사로 삼아갖고 결국은 월나라를 단숨에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월왕구천이 어쩔 수 없이 항복하지. 항복하면서 저는 신하가 되어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월나라 오자선은 월나라를 아주 일거에 패망시키자. 백비란 사람은 뇌물을 받아먹고 아이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살려주면 우리 부하가 되면 더 좋죠. 살려줬단 말이에요. 월왕구천은 아까 그 구천은 그 오나라에서 패전, 회계산에서 패전하고서 가서는 매일 쓸개를 먹어, 짐승에. 쓸개를 먹으면서 내가 오나라에 대한 그 수치를 잊었느냐. 우리가 지금 와신상담, 와신상담은 하나로 아는데 사실은 와신은 부차의 고사고 이 상담은 월왕구천의 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월왕구천이 오왕부차는 이제 승리를 계속 아까 초나라에 들어가서 수도까지 점령하고 하니까 아주 승리에 도취되어서 보이는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손무도 괄시하니까 떠나가고 오자선은 죽여버리고 백비 간신의 말만 듣다가 결국 오나라가 월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5월 아주 두 나라는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지금도 원수지간을 5월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그 월은 5까지 점령했지만은 초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나라가 이 아래 양자강 상류부터 양자강 전부를 초나라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나중에 진나라가 상황이가 나오면서 강성한 나라가 됐지만은 사실 초나라가 제환공, 진문공 다음에는 초나라가 패장으로 섰습니다.
이제 그 후에 전국시대 말기는 물론 진나라가 초보다도 더 강해졌죠.